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 퍼즐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안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고 나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혜택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도움이 되실 영상이니까요. 꼭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우고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우선 실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실손보험은 실제로 병원에 부담한 의료비에서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고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대략 거의 4천만 명이 가입을 한 거니까 대부분 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입자 수가 많고 좋은 보험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쉬운 점은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하셔서 실비보험을 100%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실비보험에 대한 활용 꿀팁과 기능,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를 많이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실비보험 활용 꿀팁 첫 번째는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2009년도 8월 표준화 실손부터 2021년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이번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만약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병원비의 전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2011년 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10%의 자기부담금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에는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계산 방법은 틀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산대로 생각하신다면 아직 실손보험의 혜택 중 한 가지인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기능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실손보험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액은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의 병원비가 만약 발생했다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액 200만 원을 제외하고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혜택이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약관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일반 금융 소비자분들께서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땐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니까 해당 내용을 감안해서 적당히 보험을 가입해서 지출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크게 공단에서 인정하는 급여 치료와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가 있습니다. 과거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들은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따지지 않고 모두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액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지만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부터는 약관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4세대 실비부터는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액이 200만 원으로 기존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와 동일한 보장이지만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4세대 실비보험 기준으로도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예시와 동일하게 5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는 급여 자기부담금 20%가 보장되고 비급여는 자기부담금 30%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앞선 과거 실비와 동일하게 급여 치료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4,8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비급여로 5천만 원을 쓰셨다면 30%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어서 3,5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5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과거에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액이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2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급여 치료만 200만 원이 한도이고 비급여 치료는 30% 자기부담금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4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대 진단비 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추가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세대 실비의 자기부담금은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보다 늘어났지만 보시는 표와 같이 실비보험은 30세까지 만원 이하로도 가능하며 40대, 50대, 60대 분들이라고 해도 만원에서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장이 좋은 옛날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좋은 보장보다는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가 더 부담스럽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큰 병력이 없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렴한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계약 전환을 통해서 현재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비보험 활용 꿀팁 두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납입 중지 기능인데요.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자 대상으로 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입 중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자분들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될 경우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가입자분들의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16년도 1월 1일부터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급 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지출된 실손보험료를 여권 사본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원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해외여행 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실손 납입 중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꼭 잊지 마시고 이 내용도 잘 체크를 하셔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실비보험 활용 꿀팁 세 번째는 단체 실비 가입자 기준 납입 중지 기능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단체 실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개인이 가입 중인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체 실비보험과 개인 실비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기능인데요.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만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실비를 중지하실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개인에게 환급이 되고 나중에 개인 실비를 부활시킬 때는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 개인 실비, 단체 실비 따지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중지시키고 싶은 상품을 중지시키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제도를 잘 모르셔서 양쪽으로 지출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안내드리는 기능들에 대해서 공유해 주셔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실손 의료비는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이기 때문인데요. 설명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중복 보상과 비례 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원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단체 실비보험에서 5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개인 실비에서 5천만 원 양쪽으로 보상되어서 총 합산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손 의료비는 비례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체 실비보험에서 2,500만 원, 개인 실비보험에서 2,500만 원으로 각각 2,500만 원씩 최대 5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비가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두 배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비례 보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둘 다 유지를 하실 필요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납입중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납입중지 기능은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최소 1년 이상 유지를 한 경우에만 납입중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1년 이상 개인 실비를 유지하셨고 단체 실비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해당 납입 중지 기능을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대인 분들께서 혹시 개인 실비를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는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 보험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데요. 5년 동안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셨고 암, 뇌, 심장과 같은 10대 중대 질환에 대해서 5년 동안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실손보험 활용 꿀팁 4번째는 적정한 보험금 청구 시기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청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보험료가 너무 완벽하게 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청구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지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 간병인 보험 등등 가입 예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보험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알려드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만 아프거나 아주 살짝 다치시더라도 병원에 다녀오셔서 실비 청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지출이 큰 병원비라면 생계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때그때 청구해서 보험금을 잘 받으시면 되겠지만 사소한 병원비를 너무너무 자주 청구를 하시다 보면 신용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곳에 모든 이력이 다 남게 되는데요. 따라서 병원에 갈 때마다 매번 청구를 다 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사람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원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암 진단비만 승인이 가능한다고 한다거나 특정 부위를 부담보로 승인을 내준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상품임에도 남들보다 더 보험료를 내고 할증된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급해서 청구를 바로바로 하시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까지 가능하시니까 청구 사유가 발생한다면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병력이 생기더라도 고지를 위반하고 가입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지사항이 아닌데도 단순히 청구 이력이 많다고 가입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일로 원하시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고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청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고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고지 대상에 해당되면 다 고지를 성실히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병원에 가신 이력이 있거나 1년 이내에 검사로 인해서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동일 질환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30일치 이상 약 복용을 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말씀드린 이 부분 안에 있는 해당되는 건 모두 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서 약 처방을 30일치 받았지만 약을 안 먹고 실비 청구를 안 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고지 대상입니다. 고혈압은 5년 이내의 중대 질환에 해당되고 30일치 이상 약 복용에도 해당이 됩니다. 고혈압은 진단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고지 대상인 건데요. 실비 청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허리를 내가 삐끗해서 2년 전에 도수치료를 3번 정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5년 이내의 동일 질환으로 7회 이상 치료에 해당되지 않죠. 따라서 이 내용은 고지 대상이 아닌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도수치료로 실비 청구를 3번을 다 하셨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해당 진단명이 뭐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왔고 어느 부위에 몇 번 치료를 받으셨냐고 물어보실 건데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허리의 부분에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 상해 특약에 가입하고 싶은데 해당 특약을 보험회사에서는 삭제할 시에만 인수해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굳이 상해 특약을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료를 할증시켜서 가입시킬 수도 있는 등 원래는 없었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이내이니까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청구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꿀팁 등,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언제 해야지 하는 등 그 외에 다양한 실비보험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일반 금융 소비자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실손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다 같이 공유하셔서 진짜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알기 힘든 보험 지식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보험은 절대로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보상 점검이나 전반적인 관리 및 컨설팅,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연락처나 더보기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퍼즐 김영인 팀장이었습니다.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월로부터 1년입니다.